네, 이번 시간에는 회사법 시간입니다. 회사법은 사실은 시험 나오는 문제는 적은데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사실 제일 까다로운 그런 과목 중에 하나죠. 문항수는 적은데 분량은 너무 많고 또 주로 법률 용어들이 많고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기가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회사법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주식과 주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주식회사의 기관 있죠? 주식회사의 기관. 기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뭐 이런 것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요약 정리 칠판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 괜찮은데 요약하고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먼저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1에서 주식회사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식이 자본금인 회사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 1-1에 보면 뭐 한명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주식회사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 그 사원이 그 유한 책임진다는 면에서 똑같은데 주식회사는 감사 선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면 해야 되지만은 유한회사는 선임이 임의적이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권 발행을 해야 되지만은 유한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섹션 2에 보면은 주식회사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중에서 그 세 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확정의 원칙,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 불변의 원칙. 요 세 가지 원칙의 내용들은 좀 꼭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확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사 설립 시 주식 발행하잖아요. 설립 시 주식 발행이 만약에 10,000주였다고 하면은 10,000주에 대해서 반드시 10,000주를 확정했으면은 그 10,000주에 해당하는 납입 금액도 전부 다 납입해서 자본금 자체를 예를 들어서 10,000주에 예를 들어서 10,000주가 하나에 10,000원씩이라면은 뭐 자본금이 1억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금을 확정 지으라는 원칙이 자본 확정의 원칙이고요. 자본 유지의 원칙은 확정된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면은 그 1억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1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뭐 마이너스로 바뀐다든지 1억이 뭐 100만 원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불변의 원칙은 자본이 변경되거나 감소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자본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 원칙 세 가지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섹션 3에 보면 주식회사 설립 절차 이것도 뭐 기본적인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4단계가 있어요. 이것 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발기인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발기인 조합을 결성해야 되고요. 발기인이 제일 처음에 주식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조합 형태로 모이기 때문에 발기인 조합이라고 하고요. 발기인 조합이 결성되면은 두 번째 정관을 정비하고요. 정비해서 작성을 하고요. 회사에는 다 정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관 작성한 다음에 실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실체. 그 회사의 실체가 뭡니까? 회사에 일단은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주총회나 이사나 뭐 감사 이런 게 실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실체 구성한다는 것은 자본금, 그다음 사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실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주식회사는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주식회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섹션 3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좀 제가 밑줄 그한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발기인에서 그
네 번째 줄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최소한 주식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1주 이상은 인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한 8번째 줄에 보면은 발기인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사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로 하는 게 원칙이다. 과반수.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들 정수는 과반수죠. 그러나 정관 작성,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 믿지. 이 두 가지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 그 다음에 2번 정관 작성과 관련해서 거기 절대적 기재사항 두 번째 문단에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해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절대적. 그러니까 정관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정관 작성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가 나와 있어요. 목적, 동그라미 1번, 목적, 상호, 회사 발행 주식 총수, 그 다음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 금액이 얼마인지, 5번,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그 다음 본점 소재지, 그 다음 회사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요거 8가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니까 절대적 기재사항 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가지. 그 다음에 실체 구성과 관련해서요. 실체 구성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3번의 발기 설립 같은 경우 하고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 설립 방법에는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모집 설립. 이건 뭐냐면 발기 설립은 발기 전부 다 주식을 인수해야 되는 게 만약에 회사 설립할 때 만약에 만주 설립할 때 발행을 했으면 발기 전부 다 그 주식을 인수하면 그건 발기 설립이에요. 모집 설립은 뭐냐면은 일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0주는 발기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가져가서 모집 자금을 모집한 경우 이런 경우를 모집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설립하고 발기 설립의 차이 좀 기억하시고요. 4번 설립등기해야 된다. 설립등기는 실체 구성 종료 후 2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 나와 있고요. 다음 섹션 4 회사 설립에 대한 책임 해가지고 발기인의 책임하고 이사 감사의 책임이 있는데 일단은 발기인의 책임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본 충실의 책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감사 발기인은 제3자한테 회사나 제3자한테 손해를 만약에 입히게 되면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이다. 연대 배상 책임 여기 밑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주주 전원 동의로서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주식과 주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주식과 주주. 이미 이것은 우리 발행시장 할 때 이미 조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식 종류 뭐 액면주, 무액면주 구별하는 거, 김용주, 무김용주 구별하는 거, 그다음 종류 주식에서 이익 배당과 관련된 종류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의결권과 관련된 종류 주식이 있고, 상환과 관련된 종류 주식, 전환과 관련된 종류 주식이 있죠. 이미 이 부분 발행 시장 공부할 때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발행에서 발행 시장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회사법 여기서 아니면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번에 주권이 나와 있죠. 주권이란 것은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권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의 발행,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된다. 주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전자 발행에 대해서 실제로 실물 주권은 거의 발행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권의 불소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되나 주주가 주권 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한 때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밑줄 긋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섹션 2에 주주의 권한이 나와 있어요. 주주의 권한.
주주의 권한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주의 권한. 주주의 권한. 요즘에 주주의 권한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 있죠. 주주의 권한에는 자의권하고 공의권이 있어요. 공의권. 요거 구분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게 자의권이고 어떤 게 공의권인지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4번에 보면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해 가지고 자의권, 공의권 나와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1번 자의권은 뭐예요? 자의권. 개인적 권리예요. 개인적 자기 혼자만 이득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익 배당 청구권, 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뭐 주권 교부 청구권, 주식 양도권, 뭐 이런 것은 자기만의 권리잖아요. 근데 공익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권에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그 단독주주권하고 소수주주권이 있어요.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단독주주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주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소수주주권은 단독으로 안 되고 보통 소수면은 상법상 소수는 보통 한 1%에서 3%를 말한 겁니다. 그 지분에 보통 한 3%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공익권이 소수주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익권의 단독주주권은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으로서 의결권, 뭐 설립무효 판결 청구권, 총회 결의 취소 판결권, 뭐 무효 청구 이런 거 설립 무효나 부존재나 이런 거 청구할 때는 단독주주권이고요. 소수주주권은 보통 일정 비율의 주식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소수주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주주권은 그 보유도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표로 나와 있죠. 표 2-1에 보면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 해가지고 소수주주권의 내용 별표 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소수주주권에 해당되는 거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업무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대표 소송 대의권, 총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 제한권, 집중 투표 청구권, 해산 판결 청구권 이런 것들은 보면은 보통 3%, 1%에서 3%, 많게는 10%까지 그 지분이 있어야지 행사할 수 있는 공익권이에요. 그래서 소수주주권의 내용 특히 조금 기억해서 어떤 것이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소수주주권 여기 예를 들자면 소수주주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소송 제기권이 있어요. 대표소송 제기권은 최소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상법상 1% 이상 예를 들어서 100만 주 주식이 총 주식수가 100만 주라면은 최소한 10,000 주 정도 1%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모여서 대표소송을 해야지 한 사람으로만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한 사람으로는. 그래서 소수주권이 지금 굉장히 그 소수주권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더 적죠. 상법상 3%인 게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 특례 같은 경우 특례로 보면은 뭐 지분율이 1.5% 또는 0.1%짜리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수주권이 일반 법인보다 훨씬 더 강화돼 있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넘겨서요. 그래서 섹션 3 보겠습니다. 섹션 3 주식 양도. 섹션 3 주식 양도. 주식 양도라는 말은 뭐예요? 주식을 누구한테 판다는 소리예요.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넘긴다는 거잖아요. 주식을 판다는 거잖아요. 양도 그러면 주식 양도 그러면 주식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 자유가 원칙이죠. 주식 매매하는 거 자유가 원칙이죠. 근데 여기 밑줄 그어놓을 게 있습니다.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이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지 않고는 여기 법률 또는 정관 밑줄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지 않고는 주식 양도를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는 자유예요. 근데 뭘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법률이나 정관으로서는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법률, 정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주식 양도의 제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제한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주의 양도 제한, 주권 발행 전의 양도 제한. 권리주라는 것은 그 신주 증자 같은 거 할 때 신주를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권리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권리주의 양자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거기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제한.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이것도 효력이 없어요. 주권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한 후 왜 이게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냐면은 주권을 발행하면은 보통 명부에 주주명부에 올라가잖아요. 주주명부란 게 있잖아요. 주주명부에 올라가서 이 주주명부에 있으니까 무슨 일 있을 때 회사에 대해서 나 주주니까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주권이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명부에 안 올라갔으니까 회사가 저 사람이 주주인지 주주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주나 주권 발행 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런 자의권이나 공익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취득 규제는 뭐 이익 가능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상호주식의 취득 금지. 상호주식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가 있을 때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있을 때 서로 주식을 교환해 가지고 서로 주식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회사가 여러 회사를 상호 주식 취득을 해 가지고 그 문어발처럼 이렇게 쫙 뻗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뭐 상장법인 같은 경우 조금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한 제한. 주식 양도는 법률하고 정관에 의해서 제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정관에 조금 전까지는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이고 주식 양도 제한이고, 그다음 정관에 의한 제한은 그 회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제한을 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주식 양도 방법이 있는데요. 주식 양도는 주식을 하여튼 매매할 때는 당사자 합의하고 주권을 교부하면 되죠. 주권을 교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의 교부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주명부에 기재가 돼야지 회사한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5번 명의개설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회사에는 주주명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주명부. 모든 주주에 대해서 이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어. 요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설이라고 합니다. 명의개설. 그 다음에 섹션 4에 보면은 주식의 담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의 담보. 주식의 담보는 일반적으로 담보를 잡는 방법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있고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보통 저당 잡는다고 하고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하고요. 동산은 담보를 어떻게 잡냐면 질권이라고 표현해요. 동산은 질권을 설정한다고 해요. 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요. 질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주식도 유가증권 주식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담보 잡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담보를 잡는 것을 질권을 설정한다고 표현을 해요. 질권. 동산에 대한 담보는 질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등록질과 약식질이 있어요. 요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등록질하고 약식질이라는 게 있어. 등록질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도 그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올리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 질권을 주주명 보통 이게 등록질은 이 주주명부에 보통
그 주주만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등록질, 그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이 주주명부에 질권자도 등록하는 거예요. 질권자도 원래는 주주만 등록하잖아요. 주주명부에는. 근데 이 질권자도 등록해서 회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등록질이고, 약식질은 주주명부 같은 거 여기다 올리지 않고 그냥 주권 자체를,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그 주권이 있죠. 실물이 뭐 채권도 채권, 실물이 있고,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실물이 다 있었다. 실물 자체를 줘버리는, 교부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약식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 방법에 약식질, 등록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섹션 5에서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이란 말이 나왔는데, 주식의 소각이란 것은, 소각은 태워버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소각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의 방법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자본 감소 절차에 의한 주식 소각, 자기 주식 소각, 상환 주식 소각, 이렇게 세 가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소각 세 가지 방법, 자본 절차에 의한 주식 소각, 그다음 자기 주식 소각, 상환 주식 소각, 이 세 가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의 병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주식의 병합은 주식을 합친다는 소리잖아요. 합친다는 소리.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병합은 500원짜리, 한 주가 500원짜리 주식도 있거든요. 액면가 500원짜리. 500원짜리 두 주를,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두 주를,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한 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병합이죠. 또는 500원짜리 두 주를 1000원짜리 한 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병합이잖아요. 두 개의 주식을 하나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의 분할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의 분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500원짜리 10개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이것은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주식의 분할은 그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좀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식의 분할을 보면은, 주식의 분할이란 회사의 자본이나 재산 증가 없이 하나의 주식을 2개 이상으로 주로 나누는 것. 그다음 분할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 섹션 6,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스탁옵션이라고 표현하죠.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일반적으로 뭐 회사에 설립할 때 조금 기여를 많이 하거나 또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스탁옵션이죠. 그런 내용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의 의의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 주식 매수 선택권의 요건,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좀 밑줄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요건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 행사 요건이 나와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2년 이상이다 밑줄. 행사할 때는 그 스탁옵션을 받으면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탁옵션 받은 사람은 그 주주총회 그 스탁옵션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3번 그 스탁옵션 행사 가액이 나오는데요. 행사 가액은 그 두 번째 줄에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건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높은의 밑줄, 낮은 금액 그러면 틀려요. 주식의 실질가액, 예를 들어 시세가 10,000원이고 건면액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0원, 실질 가액이 10,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액을 정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섹션 7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고 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다음 포괄적 이전. 말이 어렵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일반적으로 두 개 회사가 주식 교환해가지고 모 회사가 되는 건데요. 일단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것은 일단은 그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둘이 포괄적 교환을 해가지고 모자 관계의 회사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B 회사의 주식을 A 회사가 전부 다 100%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B 회사는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대신에 A 회사 주식 10%, 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예요. A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이거 좀 작은 회사예요. A 회사 주식 10%를 여기 얘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A 회사 주식 10% 얘들한테 주고 B 회사의 지분 100%를 A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교환이에요. 이 회사, B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줘버렸잖아요. 대신에 그러면은 요 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요 B는 자회사가 되겠죠. 자회사. 그래서 모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서 자회사 형태,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A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B는 결국은 A 회사 주식 10% 갖고 자기 주식 100% 줘버리니까 완전 포괄적으로 다 교환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고요. 포괄적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를 이 회사의 자산 100%를 투자해가지고 B라는 회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B라는 회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10%를 이 B 새로운 회사, 이건 구회사고 이것은 B 회사는 신회사, 새롭게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 10% 지분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요런 형태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건 포괄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이전. 그래서 포괄적 교환하고 포괄적 이전의 개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회사를 잡아먹는 꼴이고 요 회사는 새로운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주를 여기다가 조금 주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회사가 서로 교환하는 거고 여기 원래 한 개의 회사였는데 사실 두 개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포괄적 교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개 회사가 이제 한 개로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개 회사였는데 두 개 회사가 되는 거죠. 요거 원래 요거 하나였는데 요거의 주식을 전부 다 100% 투자해가지고 비에 투자해가지고 신주를 여기다 주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섹션 8 지배지주에 의한 소수 주식의 전부 취득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넘기시고요. 챕터 3 주식회사의 기관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보면은 주주총회, 이사, 감사입니다. 크게 보면은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보면은 주주총회가 제일 중요하죠.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 또는 이사회죠. 이사회가 보통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요 세 개 중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로 권한이 뭐고 의무가 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교재를 보면 체크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관 첫 번째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2번 권한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의결을 하잖아요. 의결은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결의 방법, 특별 결의, 그 다음에 특수 결의.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보통 결의는 어떤 거예요? 출석한 주주 과반수하고 총자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는 거. 여기 밑줄 보통 결의상 결의 방법 그 내용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보통 결의하는 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특별결의 시험에 나온다면 특별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특별결의 사항은 어떤 거예요? 출석한 주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3분의 2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의해야 되는 것이 특별결의죠. 그래서 보통 결의보다 더 까다롭죠. 그래서 특별결의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또는 이사의 해임, 자본 감소, 주식 할인 발행 이런 것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특별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주주의 보통 결의에 보면은 이사 감사 선임은 보통 결의예요. 근데 이사 감사 해임은 특별 결의예요. 요거 좀 비교해서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감사 선임은 보통 결의인데 해임은 특별 결의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수 결의라는 게 있죠. 특수 결의는 의결권 없는 주주까지 포함해서 총주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 보통은 의결권 있는 주주들만 의결을 하거든요. 근데 특수 결의는 의결권 없는 주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주가 결의하는 그런 모든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주식 변경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당된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의 권한 세 가지 보통, 특별, 특수 구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집. 주주총회 소집은 어떻게 하냐? 소집은 원칙이 누구예요? 이사회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소집권자고요. 소집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주주도 가능하다. 소수주주나 감사, 법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그 소집권자잖아요. 소집권자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소수주주, 법원, 감사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4번에 주주 제한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주 제한권. 주주총회 할 때 주주들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주주 제한권은 모든 개인별로 한 사람당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주주한테만 인정돼요. 소수주주권이에요. 소수주주권. 그래서 소수주주에만 인정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5번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결권이죠. 그래서 의결권은 1주마다 1의결권을 갖죠. 1주마다 한 주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의결권은 의결권의 행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행사 자격은 주주 명부에 명기에서 된 사람만, 주주 명부에 주주라고 그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 의결권의 대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의결권의 대리 행사. 그다음에 3번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도 가능합니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주는 찬성, 예를 들어서 30주는 반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100주를 다 찬성하고 100주를 다 반대하고 이렇게도 가능하지만은 일부 불통일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서면 투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전자 투표도 가능하다. 그리고 서면 투표나 전자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총회는 열어야 됩니다. 서면 투표, 전자 투표 한다고 해서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의결권 행사 제한 있죠. 의결권 행사 제한. 총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1, 2, 3, 4번 아시기 바랍니다. 1번 총회 결의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어떤 회사의 이사가 지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지분 2%를 갖고 있는데, 이 이사의 어떤 회사하고 지금 A라는 회사하고 어떤 거래하는 행위, 이것은 이사하고 A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이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 2번에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고요. 세 번째,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감사 선임할 때 그 3%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 선임할 때 주주총회 보통 결의한다고 했죠. 근데 어떤 주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사가 이 사람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30%라고 치자고요. 30%. 근데 이 사람이 감사 선임할 때도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주식 중 3% 초과 부분인 27%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되게 그 회사를 감독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분 많은 사람이 감사를 뽑아버리면은 굉장히 그 회사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지분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자기 지분의 3%까지만 감사 선임할 때는 지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초과 부분은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주주총회 결의와 하자를 다투는 소 해가지고 표 3-1번에 박스에 이렇게 표 3-1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은 소송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다 주장할 수 있죠. 취소의 소는 뭐냐면은 네 가지가 있죠. 취소의 소, 무효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 요 네 가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약에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소송으로 이렇게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취소의 소는 뭐냐면은 그 주주총회 어떤 절차나 내용에 뭐 문제가 있다. 법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정관에 위반됐다. 이러면은 그 법원에 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 확인 법령에 위반하면은 무효가 될 수 있죠. 아무리 결의를 해서 찬성이 많았다고 해도 그걸 무효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총회에서 결의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총회 결의도 없었는데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없었으니까 부존재 확인의 소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부당결의 변경의 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그 사람의 입김으로 어떤 그 결의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부당하게 결의된 것일 수 있으니까 부당결의소 또는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체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소 기간이 무효 확인소하고 부존재 확인소에는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취소의소하고 부당결의 취소의 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인의 소는 뭔가를 확인하는 소는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취소의 소는 취소나 변경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판결의 소급표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소급표라는 게 있어요. 소급표. 판결의 효력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판결의 소급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주총회가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가 1월 예를 들어 2일 날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주주총회. 근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5월 예를 들어서 30일 날 무효 확인을 받았어. 무효 확인의 소 있었죠? 무효 확인을 받았어. 무효 확인을 받으면은 여기서 주주총회 결의한 것이 무효라는 소리잖아요. 결의한 것이 무효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소급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보통은 뭐 요때부터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은 요때부터 무효가 되느냐 요 문제예요. 요 결의할 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은 지금은 5월 30일인데 요때로 소급해서 여기서부터 무효된다는 거예요. 여기 확인 소송 끝난 요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요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게 소급표예요.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과거에 소급해서 요때부터 무효로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무효수정 받은 사람이 손해배상, 손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생겼다. 그럼 요때부터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부터 손해난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급 적용되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소송은 소급표가 있고 대세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적용이 된다. 그 판결의 효력이요. 그것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섹션 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사예요. 이사의 선임 권인 권한들 중요합니다. 이사의 의의는 뭐 아실 거고 2번 이사의 선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어디서 선임한다 했죠?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선임한다 했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전속권 아니에요. 이사회 선임 주식총회 전속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냥 대표이사가 내가 좋다고 어느 한 사람 딱 이사 선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의 대표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그래서 집중투표제도란 것은 발행주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집중투표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소수주들이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정관에서 또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우리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수는 이사는 3인 이상이 한다. 밑줄 3인 이상. 그렇지만은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1인이나 2인도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연장 연임이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사의 자격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이사는 그 주주가 아니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도 이사는 가능한데 정관으로 이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꼭 이사가 주주가 아니어도 되는데 정관으로 반드시 이사가 되려면 주주가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반드시 주주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5번 이사의 종임. 네 번째 줄 보면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 결의로서 이사 해임할 수 있다. 이사 선임, 이사나 간접선 선임은 보통 결의지만은 이사 감사의 해임, 해임은 어떻게 한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8번에 사회이사 나와 있는데요. 사회이사는 보통 회사에 상무적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보통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가끔씩 회사에 오고요. 여기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상법은 상장 회사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사회이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사회이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그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밑으로 보면은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해야 된다. 상장 회사는 이사총수가 만약에 뭐 40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별로 없겠지만 40명이라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사회이사여야 된다는 거죠. 4명이면 1명 이상은 사회이사여야 되죠. 그래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 사회이사 강제하고 있고 이사총수의 4분의 1이 사회이사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회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돼. 일반적인 상장회사는 4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자본총액이 2조 이상인 경우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사회이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감독 기능을 강화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의 의무 동그라미 1번부터 그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10번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이사의 보수도 주주총회 보통 결의사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꼭 기억하시고 이사의 보수는 뭐 대표이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물론 정관에서 정한 경우는 정관대로 하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합니다. 이사의 책임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사회는 그 이사들이 모인 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들이 하고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적으로 의결하죠. 그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대표이사도 이사잖아요. 이사의 내용과 거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특별하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업무 집행을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이사가 대표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나와 있고요. 집행임원은 그 뭐 대표이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섹션 4 감사 보겠습니다. 감사. 제일 중요한 거 요 세 가지입니다. 이번 요 기관에서 감사도 감사나 이사는 주식회사의 상설 필요적 상설 기관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임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뭐 3년으로 보고 있고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의 권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권한에 영업보고 청구권, 업무 재산 상태 조사권, 자회사 감사권, 뭐 이사회 참석권, 손해보고 수령권,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권. 여기서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권이 뭐냐면은 이사가 위법행위하고 그럴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지 청구권입니다. 유지란 말이 사실은 한자로 보면은 머무를 유자에다 그칠 지자인데 어떻게 보면 금지 그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 청구권도 감사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소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좀 기억하시고요. 섹션 5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좀 별표 쳐놓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법정 대체기관이다. 여기 밑줄. 감사의 법정 대체기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감사도 있고 감사위원회도 있는데요. 감사가 있으면은 감사위원회는 병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다면 감사가 병존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는 감사위원회 형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회사는 감사 형태로만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있고 감사위원회도 있고 이것은 안 된다는. 보통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두 개가 다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대체기관이랑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법정 대체기관이에요. 병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만 감사위원회 형태로 감사가 존재하고 2조 미만인 다른 회사는 그냥 감사위원회는 없고 감사만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구성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도 밑줄 좀 그어놓고요. 다음 섹션 6의 준법 지원이라고 하는데 준법 지원인은 뭐 금융기관으로 보면 준법 감시인 비슷한 사람입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직무도 보면은 준법 통제 기준에 따라서 뭐 하는 거고 신분은 준법 감시처럼 이렇게 보장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의 3원칙. 3원칙의 좀 개념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절차 이렇게 4단계로 되는 점이요. 그리고 정관 작성과 관련해서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있었죠. 그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 구분하는 거 있었죠. 액면주, 무액면주, 그 다음에 기명주, 무기명주, 그 다음 종류 주식은 이익 배당에 따라서 4가지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결권과 관련해서 3종류의 주식, 그 다음에 상환과 관련해서 2종류, 전환과 관련해서 2종류의 주식이 있죠. 그 주식 구분하는 거하고 주식의 내용,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권한, 특히 자의권과 공익권은 단독 소유권과 소수권으로 했는데 특히 소수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에는 3가지 결의사항이 있다 했죠. 보통 결의, 특별 결의, 그 다음 특수 결의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특별 결의 내용들, 특별 결의는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들이 특별 결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통 결의하고 특별 결의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 보통 결의 사항하고 특별 결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하고 감사, 감사도 뭐 이사에 해당하죠. 근데 이사는
이사하고 감사의 선임 어떻게 하고, 종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되고, 권한은 어떻게 되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요 5가지. 이사 감사의 선임, 종임, 임기, 그 다음에 권한, 의무 요거 같이 비교해서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